안녕하십니까 이큐피싱 구독자 여러분, 이큐 정입니다. 그리고 기술사장 정강호입니다. 네, 오늘 영상을 찍게 된 계기는 무엇이냐, 저희 회원님 중에 겨울철에 4m 수심이 되는 데서 낚시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겨울인데 수심이 깊으니까 봄, 가을용을 EV를 쓰셨단 말이에요. 봄, 가을용을. 근데 기본적인 정석은 높은 곳에서 시작을 하는데 입질이 한 번을 안 받으시는 거.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3층으로 내렸더니 찌가 살짝 올라오고 안 올라오더래요. 왜 이러지? 하서 혹시나 하고 여름용으로 바꿨는데, 이 겨울철에 여름용으로 바꿨는데 그때부터 낚시가 잘 됐어요. 왜 잘 됐을까? 이거는 지금 겨울철에 낚시하시는 모든 분들의 문제점이기도 하거든요. 반대급부이기도 해요. 겨울이면 저부력이다 하는데 이제 그 낚시에는 답이 없다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거든요. 겨울이라 저부력이 무조건 그렇지 않아요. 수심이 급으면 고부력이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여러 가지가 있죠. 우선 이제 물의 비중이 1에 가까워지면서 물의 밀도가 높아졌겠죠. 안착도 잘 안 되고 전달도 늦죠. 근데 왜 여름용이 됐을까요? 여름용은 부력이 쓰이니까 작은 힘에 의해서 균형이 깨진다 하더라도 반발력이 상당히 크거든요. 왜냐면 찌가 엄청 많이 올라왔대요. 그렇죠. 중후하게 쫙 타가지고 쫙.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낚시를 하면서 비중에 의해서 물의 밀도가 달라지고 수온이 이제 3.98도이실 때가 우리가 얘기하는 1이거든요. 거기가 가까웠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말씀에 의하시면은. 그리고 이제 수심이 4m라는 거는 거리가 멀면 멀수록 저부력은 무조건 불리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절별도 있고 수온별도 있지만 수심별 사용도 있는 이유가 바로 그 겨울이 일지라 하더라도 봄, 가을용이나 여름용이 통할 수 있는 이유가 이제 물의 비중에 의한 밀도에 의해서 전달되는 속도가 너무 늦기 때문에 그걸 빨리 해주기 위해서는 고부력을 사용하는 것이 맞지요. 결국은 그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무슨 그 중량이 무거워졌겠죠? 그럼 더 안 움직일 것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그렇죠. 2.5에서 3.5로 바뀌었으니까. 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요. 그러니까 2.5짜리에 반응하는 거는 버려진 거고 3.5에 반응하는 물고기만 낚아내시게 된 거죠, 사실은. 2.5g을 움직일 수 있는 힘으로 먹는 붕어는 표현이 안 된 거고 3.5의 그 무게를 움직여줄 수 있는 힘으로 먹은 붕어만 표현이 된 거예요. 근데 오히려 마리수가 많이 났단 말이죠. 왜냐면은 2.5일 때 항상 낚시할 때 가벼운 건 문제가 되잖아요. 2.5일 때 3.5로 먹으면 표현이 안 된다니까요. 가벼운 건 되려 안 된다니까. 그럼 그날 붕어들은 3.5g의 힘을 주어서라도 먹을 수 있는 애들이었던 거구나. 그런 거였던 거예요. 그거 있었고 또 한 가지 뭐냐면은 깊이에 의해서 거리가 있죠. 바늘하고 찌까지의 거리가 있잖아요. 전달되는 그 속도가, 저부력은 느리게 속도가 전달이 되고, 왜냐하면 느리게 움직이니까. 그리고 고부력은 빠르게 움직이니까 큰 힘에 의해서 균형이 깨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빠르게 전달이 되니까 그 거리에 갭이 없어진 거죠, 사실은. 그리고 찌도 많이 올라오고. 그러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가속도가 붙기 때문에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그래요. 진행하는 방향으로 계속 진행하려고 하는 그걸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낚시에서 찌의 편대가 이제 그 최종 말단 봉돌이 두 가지로 표현이 되게 돼 있는데, 하나는 작용이고 하나는 반작용인 거예요. 작용은 1cm 움직였으면 1cm만큼만 표현이 되는 거고, 반작용은 1cm를 움직였다 하더라도 3cm까지 표현이 될 수 있거든요. 반작용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저부력은 작용, 고부력은 반작용에 의해서 더 많은 찌오름을 보여주게 돼 있는데, 그걸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어려워요. 상당히 어려운 얘기긴 한데, 지금 제가 들으면서도 어렵긴 한데 쉽게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생각하시면 돼요. 큰 무게를 움직이려면 큰 힘이 필요한 거고, 작은 무게를 움직이려면 작은 힘으로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큰 무게 움직이는 붕어의 활성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되네. 예. 그러니까 작은 거에 움직이는 것들은 걸러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보세요. 처음에는 겨울용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안 됐어. 이거 말씀드린 대로 작은 건 표현 자체가 안 된다. 수심이 너무 깊어서? 예. 소멸돼 버렸죠. 올라오면서 소멸이 됐다. 자, 작은 거는 작은 힘에 의해서 균형이 깨지지만 작게 표현이 된다는 거고, 큰 거는 큰 힘에 의해서 깨지만 크게 표현된다는 거잖아요. 아직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작은 거는 거리가 있으니까, 수심이 있으니까 오다 소멸돼서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찌의 표현이 안 된 걸로 본 거죠. 그냥 말뚝이구나. 그렇죠. 말뚝으로 본 거 실질은 표현이 됐어요, 사실은. 너무 힘이 약하다 보니까 찌를 충분히 우리가 인지할 수 있을 만큼 밀어 올리질 못했던 거죠.
그러면 네. 수심이 낮은 데서는 저부력을 써도 그게 표현이 되는데 여름에도 1m 안쪽에서는 저부력 쓰셔야 돼요. 그렇죠. 네. 수심이 낮은 데서는 저부력이 됐을 텐데 수심이 워낙 깊은 4m권이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소실이 됐던 거다. 네, 신호가 전달이 되질 않았다 보니까 조사님들께서는 그걸 아예 입질이 없었다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말뚝이었다 이렇게 표현이 예. 되는 거였구나. 그렇죠. 그건 맞는 거네요. 겨울에는 저부력, 봄, 가을엔 중부력, 여름에는 고부력. 맞죠. 근데 이게 맞는데 수심이 이렇게 4m를 우리가 어. 생각하는 양어장 깊이를 훨씬 넘어선 깊이에서는 그렇게 하시면 낚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지금 계절별, 수심별, 떡밥별로 알려드렸었어요. 영상으로. 근데 이게 다른 채비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이큐피싱에서 판매하는 거, 타사에서 판매하는 것도 거의 똑같다. 다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자연의 이치다. 약간. 그럼요. 그거는 붕어들은 본능에 의해서 그 깊이에서 받는 수압이라든지 기압 같은 거, 뭐 이제 기압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인 거죠. 뭐 붕어도 사람이 심장 자율신경으로 호흡하고 심장 뛰듯이 의도하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내가 숨 쉬어야지 심장 뛰 이렇게 붕어도 마찬가지거든요. 아, 그러면 지금 겨울철에 낚시가 어렵고 여름철에 낚시가 어려운 거는 계절별, 수심별, 떡밥별 요게 이해가 잘 안 됐기 때문에 그럴 안 수 된 있다는 거예요. 거네요. 예. 그래서 낚시에 답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도는 있어요. 근데 답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수온에 맞춰야 되나 수심에 맞춰야 되나 계절에 맞춰야 되나 수온은 계절하고 그럼 결국은 계절에 맞춰야 되나 수심에 맞춰야 되나 이게 헷갈리는 거잖아요. 더더욱 재밌는 건 뭐냐면 그분이 그날 떡밥이 비중이 이렇게 낮은 거 쓴 것 같지는 않아요. 또는 낮은 걸 썼다면 굉장히 점성이 좋았었을 거라고 판단이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그랬을 때 일어나니 왜냐면 그 깊이에서는 요즘 이거 양어장에 쓰듯이 그렇게 못 쓰거든요. 그렇죠. 다 풀리니까. 그렇죠. 내려가다 다 풀리니까 그런 것도 있었던 거죠. 떡밥을 뭘 썼는지 참 궁금하네 사실은. 이큐피싱 레시피를 쓰긴 하셨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분은 이 겨울철에 예. 보통은 하우스나 수심이 낮은 쪽에서 낚시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많이 하죠. 근데 이분은 반대로 깊은 쪽으로 가면서 이 내용들을 알아버린 거죠. 깊은 쪽으로 가신 이유 중에 하나는 추우니까 깊은 데 고기가 있을 것이라는 건 아주 일반적인 상식이거든요. 사실은 수온이 높은 데 낮은 쪽으로 붙지는 않아요. 그렇죠, 사실 깊은 쪽에 가장 따뜻한 곳에 있게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신 거 같고 또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 낚시터가 이렇게 그 깊이였던지. 야, 그러면 근데 우연찮게 이분은 그 사실은 남들이 5년 10년에도 깨우칠 수 없는 내용을 한 번에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신 케이스죠. 이게 저희는 수없이 그 얘기를 해왔는데 그냥 편견 선입견에 맞아요. 의해서 딱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5대5다면 5대5가 아니면 안 되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아니죠. 저는 표준을 내준 거고 매뉴얼을 내준 거고 거기서 변화는 낚시터의 환경에 따라서 다 달라지거든요. 사실. 그러면 이분은 이걸 겪었잖아요. 예. 안 겪으신 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은 수심이 겨울철에 3m를 가시던 뭐 4m를 가셔도 똑같이 겨울용을 쓴단 말이죠. 3m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3m를 넘어서죠. 그 3m하고 4m 차이가 어느 정도냐면요. 천양지 차이예요. 제 경험으로는 3m까지는 저부력으로 어느 정도 돼요. 왜 커버할 되냐? 수 있다. 왜냐면 오링이나 EV 같은 경우를 내릴 수 내려서 있고. 가능해요. 커버가 되는 수준인데 그걸 넘어서는 순간 이건 아주 별다른 세상이에요. 아주 다른 세상이 돼버리는데 저희가 그래서 뭐 2m, 3m, 4m 이렇게 자주 설명을 드리는데 이게 2m하고 3m는 큰 갭이 없어요. 다소의 차이는 있어요. 아주 정밀한 낚시하시는 분들은 그 차이를 느끼시는데 느끼죠. 보통 분들은 못 느끼시거든요. 단지 이런 거예요. 겨울철에는 18층까지 올라가는데 왜 9층, 10층에서 됩니까? 그게 깊이였던 거잖아요. 그리고 업앤다운 오링이 하나도 안 내려가서 됐는데 왜 업앤다운이 3개, 4개가 내려갑니까? 라고 하는 거는 깊이에 의한 차이였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이상, 그 범위를 벗어난 거는 결과적으로는 전체 채비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3m하고 4m 차이는 그 정도 차이가 나요. 이게 바로 이런 게 나는 낚시가 안 되고 옆에 분은 잘 되는 이유가 여기서 이런 거에서 갈리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4m권은 5m권에서 하신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원봉들이 더 잘 되는 경향이 있다. 그럼 당연한 거네요, 그러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역시 분할채비 그걸 앞설 수 있어요. 마리스는. 그렇죠. 훨씬 앞설 수 있죠. 근데 그 무게를 잘못 사용하셨기 때문에 나는 3g, 뭐 나는 3.2g, 나는 2.8g 이게 고정관념이거든요. 야, 그러면은 솔직히 EV 같은 경우에는 예. 내리면 이 현상이 좀 해결될 수 있잖아요. 겨울용 EV라는 거는요. 겨울용을 썼는데 내려도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럼 바로 봄, 가을로 갔어야지 겨울일지라도. 그렇죠. 누누이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올라갈 때까지 올라갔는데 안 되면 그 위에 걸 어떡할 거냐고. 그게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면 제가 여기서 궁금한 거. 다른 채비를 쓰시는 분들은 그럼 낚시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복이 심하죠. 상당히 기복이 심하죠. 그리고 그분들의 이제 그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 낚시인들은 저부력, 중부력, 고부력에 대한 그 개념이 굉장히 강해요. 너무 강하죠. 예, 엄청 강하죠. 고정관념이 굉장히 강하시거든요. 그분들은 누가 뭐라 그래도 안 되는데 EQ 채비의 특성이 뭐냐면 그걸 전부 아우르게 할 수 있어요. EV 세 가지만 있으면 모든 낚시가 가능할 정도로, 올림 낚시에서만큼은 모든 낚시가 가능할 정도로. 그럼 이게 우리가 예전에 얘기했던 간절기 수온 변화도에도 영향이 있는 거고 수심에도 영향이 있는 거고 그렇게까지 너무 복잡하고 힘들어서 못 하셔요.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이제 기성품을 만들어 드렸잖아요. 그 범위 안에서 10중 8구가 되는 거예요. 그게 100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만든 게 100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100이 아니 10중 8구가 되는 거고 그 예외가 그렇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 예외일 때는 해결책이 있나요 혹시? 그렇죠. 저기 이렇게 이제 그 저희가 세 가지 중에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여름용을 써보기도 하고. 이게 예외구나. 예, 이게 예외거든요. 이 예외가 뭐냐면 통상적으로 근데 이분이 4m라 그러셨잖아요. 어쩌면 4m가 좀 넘었을 수도 있어요. 4m가 넘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4m 수심권이면 겨울용으로는 표현이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는 게 아주 극히 정상이고. 저는 이걸 느껴봤기 때문에. 최소한 봄가을용 이상 쓰셨어야 되는데 봄가을용을 쓰시다가 3cm까지 내려갔는데도 이렇게 살짝 올림폭이 깔짝깔짝하면. 작다. 그래서 올림폭을 크게 하기 위해서 여름용으로 바꿔봤더니 그게 그대로 구현이 되더라, 실현이 되더라. 아주 정확한 거거든요. 정확하게. EV는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EV는 그렇게 쓰시라고 만든 거예요. 그럼 제가 여기서 갑자기 궁금한 게 뭐냐면 EQ피싱의 EV 같은 경우는 20cm까지 조절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지금 올스네이크나 강선 세트나 스마트 와이어 세트 같은 경우는 15cm가 한계잖아요. 네. 그걸 쓰고 계신 분들의 해결책은 혹시 없을 것 같아요. 죄송하게도. 왜냐면 그 강선 기류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네. 강선의 그 EV 봉돌의 무게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채비들은 그 수준까지 갈 수가 없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8, 90%까지는 가요. 근데 지금 이게 그걸 넘어선 규정인데, 넘어선 예인데, 예죠. 이 예를 갖다가 그 칩을 가지고 한다고 저는 거짓말할 수가 없거든요. 10중 8구는 해결이 되지만 그 나머지 1, 2가 EV에서밖에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EV가 나온 거고. 저희 회원님 중에 스마트 와이어 11에 3 이게 1.69인가 나와요. 예. 그걸 가지고요. 하우스에서 남들 한 마리 두 마리 잡을 때 20마리 30마리씩 잡는 분이 지금 있어요. 가능한 얘기죠. 그건 뭐냐면 저희가 이제 EV 쓰시는 분보다 많이 잡았어요 그때는. 그러면 그거는 2.5g의 힘보다 더 약한 애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방금 얘기에 따르면. 네네네네. 그러면 이게 해결책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지금 스마트 와이어나 강선 세트를 쓰시는 분들이 이렇게 수심이 깊은 예외의 상황에 왔을 때는 EV밖에 해결이 답이 없고, 그 밑으로 또 EV는 2.5 밑으로는 또 힘들 수 있잖아요. 가능하죠. 왜 가능하냐면은 이게 참 난해한 문제기도 한데 설명하기도 쉽지는 않아요. 길고 워낙 어렵고 굉장히 심화 중에 심화일 거예요. 이게 제가 늘 말씀드렸죠. 떡밥과 채비와 찌의 삼위일체, 삼합일체를 시켰을 때는 가능한 낚시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는데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2.5g 이하로 내려갔을 때 EV가 해결이 안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지 않거든요. 채비 어떤 그 분할 배율에 이제 편대하고 요 배분 비율도 좀 바꿔주거나 떡밥을 바꿔주거나 해서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하죠. 저비준 떡밥을 쓴다던가, 예, 편대 무게를 낮춰준다던가. 네, 가능한 얘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EV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EV라 그래서 꼭 스네이크 릴리안사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EV에다가 맞네. 관절을 합사로 하시면 지금 말씀하신 아까 1.69g이라는 게 가능하거든요. 엇비슷하게 가능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EV 자체는 1.5g밖에 안 나가잖아요. 그럼 또 그것도 있네요. 그러면 반대로 수심 깊은 데서 3.5g을 넘어서야 될 때는 EV 밑에다가 합사 달고 제가 좋아하는 재미 원복도 서클링을 끼면은 그 이상이 넘는 거니까. 그러니까 완봉돌이 잘 된다고 할 때 EV를 포기하시는 게 아니고 바늘이 달리는 봉돌을 바꿔주시는 거잖아요. 서클링도 있고 서클링 원봉돌도 있는데 EV 자체를 안 쓰시고 그리고 어렵다 하시니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중간에는 저희가 합사를 관절을 합사를 쓸 수 있고, 관절은 다양하게 쓰셔야 되니까 관절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관절이 이제 찌 표현의 한 방법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관절을 저희 뭐 릴리안사다, 스네이크다는 기성품으로 만들어 드린 거고, 합사로다가 본인이 자적을 해서 쓸 수 있게끔 이제 저희가 나가 있죠. 합사 커넥터가 나가 있잖아요. 그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또 강선 같은 경우들에는 위에다 무게를 조절할 수 있잖아요. 홀더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거를
3.5g으로 맞췄다.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되죠, 않을까요? 되죠. 그렇죠. 이거는 무게에 또 다른 그런 단지 거니까. 이제 속도가 조금 빠른 거지. 빨리 올라오는 거 외에는 EV보다는. 찌오름 속도가 빠른 거 외에는 큰 문제는 없죠. 근데 좀 뭐라 그 정도 낚시하시면 챔질들이 워낙 낚싯대도 좋아지고 챔질들을 빨리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죠. 전혀 안 된다는 얘기를 하면은 안 돼요. 낚시에서는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몽도를 달아놔도 잡힐 붕어는 잡혀요. 근데 이제 그거는 마리수 시간의 문제인 거잖아요. 마리수가 작고 시간이. 그럼 여기서 갑자기 제가 궁금증이 생겼는데 예. 강선 같은 경우에는 신호 전달 체계가 일직선으로 올라가서 빠른 게 강선의 장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힘이 대다수가 다 전달이 돼요. 네, 전달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수심이 깊은 데서 만약에 합사 기둥을 썼다. 그럼 약간 좀 어려울 수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어려워요. 아 그래요? 예, 기술사님이 이렇게 얘기할 정도라고요? 상당히 어려워요. 저도 컨셉을 포기할 정도로. 전들 합사를 안 하겠어요. 합사와 강선의 차이점을 많이 이제 알죠,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많은 테스트를 해보는데 합사는 이제 저는 모르겠어요. 나이가 이렇게 먹진 않았지만 나이를 자꾸 먹어가면서 합사는 너무 어려워요. 저는 그래요. 우리가 밝혀야 할 게 굉장히 많아요. 제 생각이에요. 그냥 제 생각이거든요. 물의 그 수압이라든지 또는 수온에 의한 물의 밀도에 따라 어떤 굴절이 생기지 않느냐, 어떤 우리가 알고 있지 않은 신호 전달 체계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정도지 이걸 그렇다고 제가 결론 낼 수는 없어요. 지금 그걸 집중 연구는 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제가 아쉽게도 촬영 채비가 없다 보니까 수중 촬영 체계가 있으면 좀 가능해요. 그러면 이제 전부 밝혀내겠죠.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구나 이게. 제가 왜냐면 그 재질의 밀도하고 상당히 신호 전달하고는 관련이 있거든요. 아 그거는 맞아요. 맞죠. 그래서 강산 계열이 합사보다는 더 정확히 많은 신호가 더 전달이 되고 있다는 것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밝혀진 것 같고 합사가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는 정확히 못 밝혀냈어요, 사실은. 근데 기술사장님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만 이게 눈으로 보질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안 하시는 못하죠. 그건 해서도 안 되는 거고. 예. 그래서 그냥 추측만 하고 있다. 그냥 그런 생각이다. 그리고 그럴 것이라고 거의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확신에 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알려드리기에는 이러이러한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고 알려드리기에는 증거가 없다. 야 이것도 기술사장님이 또 밝혀야 될 문제네요. 해야죠. 해내야죠. 우리 숙제. EQ에서 꼭 해내야 되고 가능하다면 촬영을 통해서 밝혀내는 게 가장 좋겠죠. 그건 저희가 꼭 밝혀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저희가 해드릴 말은 지금 거의 다 했어요. 예. 그럼 당부의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그런 것 같아요. 하나를 가지고 다를 이룰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오. 네, 하나를 가지고 낚시에 국한돼서 얘기를 하더라도 뭐 내가 3.5g 찌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3.5g 찌를 가지고서 또 편대를 가지고 있어요. 떡밥을 이제 뭘 가지고 있어요. 오븐을. 이걸 하나를 가지고 다른 이룰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낚시하시는 분들 저부터도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그런 걸 다 구현해냈으면 실현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부터도 그래요. 그게 사람이죠.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인 것 같은데 그걸 조금만 줄여주시면 해결될 것 같아요. 하나부터 가시자고요. 자, 우리가 떡밥을 이해를 하고 채비를 이해를 하고 찌를 이해를 하고 그러고 나서 삼합일치가 이해가 가는 건데 원봉돌 개념에서 우리가 분할 개념으로 갈 때 원봉돌을 너무 많이 가져오셨어요. 아, 그 개념을 버리셔야 되는데. 이 버린다기보다는 그거는 잠시 묻어뒀다가 새로운 걸 받아들이고 나서 거기서 취할 수 있는 게 없는가라는 연구가 됐었어야 되는데 원봉돌 개념을 가지고 나는 번거로우니까 싫어, 나는 그런 신경 쓰기 싫어, 낚시를 그렇게 신경 써서 해야 돼, 이런 말씀하시면서 나는 남보다 좀 더 잡았으면 좋겠고 그런 모습이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요, 낚시도요 엉간히 노력하지 않으시면은 원하시는 거 못 이루어내거든요. 맞습니다. 꿈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부단한 노력을 했을 때 남들을 그 이상의 고통스러운 노력을 했을 때 2002년에 꿈이 이루어졌듯이 우리 낚시도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가지고 모든 걸 이룰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나부터 다시 시작하시는 건 어떨까. 완봉돌의 개념이 아직은 너무 강하시기 때문에 분할 채비를 쓰시는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를 많이 전달하시는 것 같아야 정확해야 되거든요. 왜 분할 채비를 하시는 분들이 완봉돌 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설명을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는 알고 있지만 그걸 뭐 다 말씀을 드릴 수는 그렇죠.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한두 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대로 아다리 된 거. 한두 번 잘 맞아진 걸 가지고 10번, 100번처럼만 얘기 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한 번, 두 번은 그렇게 됐어. 올해 한두 번이 그렇게 됐어. 이렇게 했더니
라고 잘 말씀을 됐어.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1년 내내 그렇게 되는 걸로 설명을 하시거든요. 약간 그렇게 포장해서 말씀하시죠.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건 뭐.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예, 당부의 말씀은 그거거든요. 우리 올림 낚시 너무나도 아름답고 우리 고유의 문화인데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저희 같은 제조업을 하고 있거나 저희처럼 이렇게 방송을 꾸준히 내용을 이제 이런 내용을 알리는 사람들이 해야 할 얘기를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속된 표현으로 뭐 불편한 진실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공격을 너무 심하게 하셔가지고 다뤄야 할 내용들을 못 다룰 때가 굉장히 많은데 하나 가지고 다 못 이루시니까 하나, 둘, 셋을 가지고 한번 이루어내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시는 거는 어떨까? 너무 좋은 말씀 그 감사합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총정리를 해드리면은 수심별, 계절별, 떡밥별 영상이 있어요. 예. 그 영상을 보시면은 이 내용이 갑자기 이해가 되실 거고요. 지금 겨울이라고 해도 수심에 따라서는 봄, 가을용, 여름용을 쓸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그 붕어들이 그 정도의 힘을 줬을 때는 표현이 안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고정관념을 깨셔야 된다. 네. 그래야 낚시가 발전이 된다. 그리고 또 광선과 합사의 차이점이 있지만 그 차이점은 뭐 저희가 뭐 다 밝힐 수는 없고 이런 정도. 강선이 조금 더 입질 형태의 전달력이 좋다. 이 정도. 정석을 배우시면 잊으셔야 되거든요. 저희 응용이 돼야 돼요. 예.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당부의 말씀도 해주셨으니까. 그리고 또 다음에는 또 이것보다 더 중요한 얘기를 또 해주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붕어 좀 아껴주세요. 아, 붕어 아껴주십시오. 붕어 사랑해주셔야 돼요. 네, 그거 잊으시면 안 되고요. 낚시비가 올라가는 원인이 되고 있어요. 붕어를 함부로 다루시면. 맞네요. 네. 낚시비가 올라가는 원인 중에 하나가 낚시터 사장님이 붕어를 막 다뤄서 죽는 붕어들 때문에 그게 또 더 올라간다고 합니다. 붕어를 많이 놓아야 되니까 돈을 그만큼 써야 되고 그러면은 결국 낚시비가 오르고 그럼 우리가 갈 데가 점점 줄어드는 거고 네. 그런 것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영상을 보고 끄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네이버 카페 이큐피싱 치셔서 가입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에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면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 드릴 테니까 댓글 많이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